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와 미래연구원 송창호입니다. 제주와 미래연구원과 한라여고의 공동기획으로 제주의 정책 현안과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작은 변화, 제주를 바꾸다라는 토론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공포로 제주 경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 역대급 장마와 태풍으로 제주 농업 역시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주 농업 정책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기로 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한 분은 제주의 농업과 축산, 먹거리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 전병화 국장님이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농업의 중요한 것은 제주의 특수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제주 농업 인구는 전체 도민의 9.9%, 거의 한 10% 가깝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인구가 1.9%니까 무려 5곱절이 높은 것이죠. 여기서 먼저 현기로 위원장님, 제주 농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든가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다시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과잉 생산 문제, 그리고 안정적인 판로 문제 등으로 해서 농가 소득이 오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면 또 물류비라든가 인건비 등이 제주 농업의 문제를 좀 총체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원인들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부채도 전국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농가 부채는 얼마 정도? 지금 어쨌든 우리 제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요, 농가당 농가 부채가 한 7,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 농가 부채 상황을 보게 되면 한 3,500만 원 정도 나타내는데, 근데 이 중에는 또 농가 자산도 사실은 제주도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들이 문제점으로 보여집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제주 농가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우리 제주 농가가 지금에 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그전에부터 어떤 기후변화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제주도가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좀 그전보다 못하지 않았느냐. 이제 시설 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어떤 서울의 근교 농업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제주도가 그만큼 옛날에 따뜻한 남쪽 나라의 기득권이 지금 뺏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지금 농가의 어려움은 즉 생산과 판매라는 두 가지 문제인데, 이 가운데 판매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 농산물유통센터, 즉 먹거리 센터라는 걸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우리나라 도매시장이 한 33개 정도 이렇게 있는데요. 도매시장 기능이 어떤 품질에 의한 가격 결정이 되는 것보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 결정이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또 반복되는 농산물이 이제 수급 불안, 온라인 마켓 확대 등 급변하는 소비 환경의 이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주 농업이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이제 이렇게 지난 5월에 특별자치도 우리 도와 JCD 그리고 농업인단체 해서 주관으로 제주 먹거리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이제 연구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 연구 용역 나온 이제 추진 방향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안들을 면밀히 이제 분석을 해서 제주 농업 실정에 맞는 수입을 제주 먹거리 통합센터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 통합 정책은 핵심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공존입니다. 이게 가격을 높게 받는 것도 안 되고, 맞춤형 생산, 또 공급도 맞춤형으로 가야 되고, 생산과 공급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센터가 이렇게 가면, 우리가 지금 어떤 물류비가 많이 드는 기조에서 중소농이 살 수 있는 길은 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농뿐만이 아니고 중소농이 이제 중심이 된다는 얘기죠. 과잉 생산 구조에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정책으로 보면 어떤 선제적 대응으로 해서 어떤 재배 면적을 줄이면은
중수농이 이익보다는 대농이 이익이 네, 그러니까요.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학교급식까지 중수농 이하를 맞춤형 체계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네. 밖으로 내치지 않고 안으로 내치면 물류비 정도는 전략을 해서 농가에 되돌려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제주 유통센터, 요걸 설립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일단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유통의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물류비를 말씀하시는데, 물류의 문제는 좀 부담은 같이 오는 상황이지만 좀 세밀하게 따로 접근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도내 농가 부채 상황을 보게 되면 그 농업용으로 부담되는 상황들이 한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농업 외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부채 증가보다는 농업 경영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원인 중에 보게 되면 어쨌든 생산에 대한 생산 단가가 상승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인건비, 뭐 기타 뭐 전기, 시설에 따른 뭐 전기 관리 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물류비에 대한 부담이 적게는 한 25%, 많게는 한 40%까지 부담되는 이런 작물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다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통센터가 과연 이 물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유통관리 체계만 좀 잘 잡아내더라도 그래도 지금 가격 경쟁력이라든가를 유지하는 데는 좀 도움은 될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류의 문제는 좀 별도로 전문적인 고민이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물류의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물류의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내부에서,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물류 문제를 조금 안에서 소비를 좀 시켜보고 이것들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그 물류 문제를 저는 좀 물류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유통의 문제, 유통센터의 문제가 과연 우리 지금 제주도에서 일단 좋은 생산물들을 도내에서 소비를 먼저 하자.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뭐 우리 학생들, 뭐 환자들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거. 그렇지만 그 문제로서 도내 농가에서 생산하는 모든 작물과 생산품들을 다 소비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밖으로 나긴 해야 예, 그러면 그 유통센터가 과연 밖으로 나가는 물량까지 컨트롤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 정도까지 고민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유통센터에 대한 그 체계 수립이 필요하고, 물류는요, 제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저희들 농산물 키로당 물류비가 평균 한 19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3-5kg당 물류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40원대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거의 5배잖아요. 물론 뭐 신선도라든가 이제 그 물류 체계에 따른 시스템에 따른 문제는 있겠죠. 물론 농산물이라는 거 그렇죠. 신선도 유지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5배라는 거는 분명히 우리가 방안을 찾으면, 그 물류 체계를 좀 깊게 고민한다면 최소한 현재 물류비 부담에서 최소한 한 30-40% 이상은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그 국장님, 그 농산물 소비가 할 수 있는 데가 급식시설이라든가 뭐 집단 급식소 이런 데가 많지 않습니까?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데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 그런 데가 이제 제주 농산물을 많이 쓰고 있는데, 농산물 실제로 보면, 통계를 보면은 농산물 쓰는 데가 거의 한 45% 정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떻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유통센터가 설립된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에서는 밖으로 내치는 거에 대한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거는 있습니다. 호텔이나 이런 공공급식에 대해서 제주산 식재료를 얼마만큼 쓰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제주의 생산장에서 밖으로 나간 거 얼마 해서 이제 이게 잔량하면 제주에 쓰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그러니까 용역 나와봐야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갈 건지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학교급식까지 중소농 이하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맞춤형으로 공공급식이라든가 호텔이나 이런 우리가 뭐 노영타워 같은 데도 이게 우리가 뭐냐면 한 번에 세팅을 딱 해서 납품을 해줘야 호텔이나 여기서 받는 거지. 그렇죠. 몇 개 품목을 이거 가져다 주면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군기지도 우리가 거기서 납품을 받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먹거리 요 전략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통째적으로 한번 이렇게 관리를 해보자. 이제까지 이렇게만 놔두면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했듯이 물류비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나가는 거에서 거의 한 44%가 이제 배에 이제 하고 거기에 가서 또 육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거의 그것도 거의 30-40%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중소농 같은 거는 물량이 얼마 안 돼서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크게 없습니다. 저기 뭐 인건비 정도 버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농은 그래도 만약에 물량이 많으니까 그래도 소득이 높은데 중소농은 소득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뭐 변동폭이 많아서 뭐 지금 자세한 걸 이렇게 가자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협의도 하고 토론을 거쳐서 보다 더 내실 있는 이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면 지금보다는 낫지 않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유통센터의 역할들에서 보통 보면 이게 대량으로 물건이 납품되어지는 곳들 같은 경우요. 묘하게 생산자들이 직접 공급하기에 제약이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유통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많은 부분 기여할 걸로 저도 예상은 합니다. 제가 지금 고민하고 싶은 부분은 필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만 저희 제주도 전체 물류 환경, 이 섬이라는 특수성 문제 때문에 우리의 제주의 좋은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 때문에 제대로 제값을 못 받고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제주에서 생산된 물건들이 제주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다른 지방에 갔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고 봐야죠. 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주 농산물이 뭐 월동무에서 가령 30%를 제주도 안에서 소비가 된다면 70% 가량은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매 시장에는 수요와 공급이거든요. 그 가는 물량을 줄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감귤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일정한 물량을 줄여 나가면 가격은 좋은데 그 물건이 생물이라서 일정한 기간 안에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갈 거냐. 그래서 일부 가공 쪽으로 이제 가공해서 밖으로 나가는 물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없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대형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뭐 지금 하는 시스템에서 나가도 지금보다는 거기도 소득이 높을 거 아니냐. 수요와 공급에서만 보면 한 측면에서 문제점이나 원인은 어느 정도 저는 파악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물류 문제만 하더라도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개발공사 근무 당시에 그 제주도 물류가 거의 해상 물류잖아요. 한 90%가 해상 물류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 해양 물류과 쪽에서 이제 그 물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게 결국은 해양 물류과 한 곳에서만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오히려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으로 이게 접근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그 누누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이런 통계 자료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지 계획적인 어떤 생산 유통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되거든요. 뭐 이 감귤 문제만 하더라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 발표하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번 우리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까 그 국장님이 자꾸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주의 경우에 0.1헥타, 즉 300평에서 한 1,500평, 0.5헥타 정도 가진 사람들이, 이 정도 가진 농민들이 54.4%, 한 절반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 대농들은 어쩌다 보면
많이 생산됐을 때 노지에 폐기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도 혜택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대형 공판장으로 갈 수 있는 그 시설이 있죠.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농들, 아까 말씀하신 그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것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결국 피해는 요 사람들이 받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결이 가능합니까? 이 유통센터가? 네, 우리가 맞춤형 생산으로 가면 뭐 대농하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센터가 내가 센터장이다 하면 중소농 이하하고 맞춤형 생산을 하는 겁니다. 어느 시기에 뭐가 어떻게 재배하십시오. 이게 플랜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예. 호텔에서는 뭐뭐뭐 1년에 자기네 세팅을 할 거 아닙니까? 뭐 공공급식도 세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맞춤형 생산을 하고 납품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재배해놓고 그다음 납품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직거래가 아니고 저기 예를 들면 생산했다 그러면 맞춤형 생산. 맞춤으로 이제 몇 톤을 생산해 달라 네. 그러면 계약제배나 예,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예. 그러면 유통센터에서 그것을 통제합니까? 그렇죠. 아니면 유통센터에서 통제하고 거기서 모든 걸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이루어지고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뭐 납품도. 해군기지다 그러면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우리가 많은 것을 팔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한 데서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 유통센터가 설립되면. 네, 어쨌거나 거기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1년에 몇 톤이 어떤 식자재가 필요하다 하면 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오래전에 농협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오죽해야 이게 행정에서 이렇게 아, 저 답답한 게 이걸 많은데요. 해야 됩니까? 이게? 근데 그 유통센터를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전업농, 그 다음에 이제 겸업을 하는 경우가 제주도는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다 예. 이제 어쨌든 지금 전업농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겸업이라도 이제 일종 겸업, 뭐 이종 겸업 이렇게 가는데, 예, 주로 이제 소농들이 좀 겸업농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일종 겸업농들. 그래서 일단은 전업농에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접근을 해주시고, 좀 그 농협에 대해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견인해낼 부분들은 좀 국장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뭐 우리가 농업이 조합원이 생산한 거는 농협에서 이제 팔아줘야 되는데 매출 사업 위주로 가야 되는데 수탁 위주로 이렇게 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농가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지금 뭐 저장성이 강한 것들은 매출 사업을 해서 농협에서 저장했다가 이제 팔고 또 사후에 정산하고 이런 제도로 네.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우리 이 농협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농협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생산자들, 농민들도 조금 거기에 좀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는 직거래하고, 조금 나쁜 물건이 나왔을 때는 이제 농협에 판다 그러고, 또 그 다음에 가격이 높았을 때는 자기네가 그 중간상인이라든가 판매시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도라든가 농협에 하는 것도 또 문제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그거는 큰 문제 아닙니다. 우리 문제 위원장도 아닙니까? 표를 먹고 살지만 조합장이 욕먹으면 제주농업은 발전할 수 있다. 아까 같이 그렇게 하는 농가는 페널티를 주면 됩니다. 예. 이게 예, 예. 진짜 어디 하계농협 같은 데는 월동 그 감귤 장목발에는 거기에서 다른 데 팔아보면 5년 동안 들어오지 못합니다. 아, 예, 네. 예, 예. 그런 제도를 해서 누에 의해서 우리가 욕을 가야 되는 거지. 농협에서 그냥 뭐 수출하겠다 해서 했다가 다른 데 팔아불고 해도 어떤 페널티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부분은요, 네. 우리 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인식이 바뀌었고, 또 이제 2세대 농업인들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생겨나면서 젊은- 이제 많이 바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 지역에 가면 그 일명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네, 중간 유통을 상인. 하시는 분들도요,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신뢰가 가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농협이 그거를 이유로 했다 안 했다 한다라는 거는 변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책이 어느 정도 서로의 책임들을 서로 인식하고 뭐 좋은 말씀 계획 잡고 계신데 앞으로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여건은 이전보다 훨 나아졌다고 봅니다. 네. 예. 우리가 농산물 유통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쭉 우리가 토론을 벌였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이런 조건들이 어떤 큰 조건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성공적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일은 나가 아닌 우리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같이 행정과 농협과 농업인과 또 우리 뭐 거기에 또
JCD에서도 뭐 일정한 부분을 뭐 이렇게 사회 환원 사업으로 뭐 참여할 부분도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같이 나가면 제가 보기에는 뭐 힘없이 성공하리라고. 그 유통센터 국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유통센터 지금 용역 중에 도내 외가 같이 지금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까? 외에는 아니고 도내. 도내죠. 도내 좀 도내죠. 통보하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도내만이라도 뭐 먼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사례들이 시행이 되고 하면 어쨌든 그거로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외 부분에 대해서 도외 부분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도내 유통 물류를 다 도내에 지금 용역을 하고 예, 계신 용역하고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 물량을 커버해서 전체 공급량들을 조절하면서 네, 가격 안정 예, 정책을 예, 꾀하시겠다는 거 예, 아니에요? 일단, 예. 도외 일단은-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금 16일 날 지금 그 우리 물류비 지원 받기 위해서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우리가 필요한 거 있으면 그렇게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재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용역을 합니다. 줄까요? 그 돈 와서 이제 12월 내 지금 뭐 우리가 물류비 보전해달라고 지금 아니, 말한 지가 몇 년인데요. 어쨌거나 그래도 용역은 출발한 거니까. 저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전남에서 제안했던 그 해저천을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데, 사람과 물류가 같이 움직이는 것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제주도의 특성을 좀 해칠 우려도 있어서 그런데 요즘은 그 물류에 대한 전송 운송 수단들이 있거든요. 네. 네덜란드 같은 경우 이제 하해 단지와 공항하고 연결되고 유럽 철도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대략 보니까 한 90km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근데 물류만 움직이는 거는 이게 돈이 한 1조도 안 들어요. 한 5천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대략 지금 제가 아웃라인만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용역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금 전문가하고 좀 검토 중인데, 그러면 제주 물류들이 이게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좀 파악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주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한 5천억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4, 5년이면 이게 해소가 돼요. 네. 이게. 저는 예전에 한 4, 5년 전에는 물류공사를 통해서 물류 시스템을 공공의 역할로서 컨트롤하면서 이걸 가보자라는 고민을 좀 했었는데, 병행해서 요즘 그런 기술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다 보면 오히려 현대 기술을 접목시킨 그 절감 방안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좀 요즘 공부 중입니다. 그 부분은. 가령 아까 위원장님이 삼다수는 단가가 싸다 했는데 네. 삼다수는 예를 들면 한 곳에서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고 이게 농업은 몇 군데 가서 이걸 짜야서 가야 되니까 시간하고 이런 그 운전수 이 노력이 더 들어가서 당연하죠. 네, 그런 것 중에서도 우리가 네. 차이가 좀 나는 거거든요. 이 농산물은 모아모아 여기에 나가다 보니까 아까 같이 물류비가 좀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통단지 제주도 산물 좋은 감귤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규모 캐파가 되는 감귤, 광어 대표적인 상품들, 그 다음에 이제 월동 채소 같은 경우 제주도 와서 사가 하면 돼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어쨌든 시장이 그거는 시장의 구조를 우리가 견인해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대안이라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뭐 섬이라는 이게 참 이것 때문에 섬에서 그게 가능하느냐? 자기네 와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온라인 판매 정도는 되겠지만 자기네가 직접 와서 여기서 싣고 나가는 건 안 된다. 그러면 자기네 비용이 더 든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감귤 같은 건 뭐 계약 재배해서 얼마 해서 농협에서 계약 재배해서 이제 나가니까 이제 하는데 자기네만이 와서 이제 일부 나간다면 물류의 효율성을 제가 보기엔 없다.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든다. 그건 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돼서 진짜 제주도에만 특수한 물건이 되면 내려와서 뭐 사갈 수 있는 경매도 하고 하는 제도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래도 물류비는 생깁니다. 어디선가는. 이게. 네. 자,
이걸 하여튼 뭐 부족하지만 네. 이걸로 우리 오늘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는 농민 혼자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 태양과 바람, 비, 자연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 농민들은 생산도 판매도 해야 하니까 어려움이 오죽하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가 제대로 추진돼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토론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